성경TV 요르단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요르단의 도시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네네. 가게 되나요? 요르단의 수도의 이름은 암만이거든요. 네. 오늘은 암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만은 그러면 구약 성서에 어디에 등장하나요? 암만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죠. 네. 암몬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암몬이 그 약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네네. 자녀였잖아요. 롯의 자녀죠. 그렇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소알이라는 성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도망을 쳐가지고서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 속에서 롯과 그 두 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모압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압은 바로 그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벤암미라고 불렀었는데 이것이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암몬이라는 이름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암몬 족속의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라빠라고 하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 암만이라고 하는 곳이 라빠 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라빠 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암몬의 수도였었고요. 해발 높이로 따지다 보기에는 839m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외적들의 침략에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높은 곳에 있으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샘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암몬성은, 이 암만성은요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이 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무엘하 12장 27절을 봤더니 물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은 성, 그래서 별명이 물의 성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물의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속도로냐면 왕해대로. 왕해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대 교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이곳 라빠성, 그러니까 후대 암만성이 되었던 것이죠. 라빠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물도 많았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나요? 그렇죠. 요르단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잖아요. 가장 큰 도시이고 또 하늘교통, 땅교통이 아주 잘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도 뭐 과거와 같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기 위해서는요, 미생이란 드라마 있잖아요. 미생이란 드라마의 맨 마지막 부분과 처음 부분에 나왔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 암만입니다. 네, 전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는데 꼭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보진 않지만 나왔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암만을 또 교수님께서 소개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암만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어떤 건가요? 자, 암만이 라빠성일 때, 그 구약 시절에는 라빠성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성경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가 있습니다. 출격을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녁에 지붕 위를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하고요. 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요. 또 그와 함께 지내게 돼가지고선 아이를 갖게 했었었죠. 바로 밧세바의 어떤 모습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바로 다윗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바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빠성 전투에. 자,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인 다음에 내 부인과 함께 자도 좋다. 그리고 내가 특별 휴가를 내가 준다 얘기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여기서 재미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뭐냐면은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어디 사람이었었나요? 햇사람. 그렇죠. 햇사람이죠. 네. 햇사람이면 어느 민족인가요? 가나안 민족이죠. 히타이트죠. 히타이트. 네. 자, 히타이트 민족이 바로 히타이트 민족이었었고 싸움 잘하는 히타이트의 후예가 바로 우리아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강해요. 용병으로 와 있고 나그네로 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충성심이 강해서 내 죽은인 그 장군과 그리고 내 병사들이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천막에서 그 잠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한마디로 온갖 어떤 그 간사한 괴계를 좀 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 나그네 용병인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네. 자, 다윗이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요. 그리고 요압 장군한테 그 도달했던 편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함께 성을 치기 위해서 진군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아 몰래 다 퇴각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밑에 우리아 혼자만 남게 되었었고, 그 우리아는 바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됐잖아요. 표적이 돼가지고 성 위의 사람들한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로 이런 어떤 모습이죠. 사실상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이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라빠성 전투였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갑자기 암만 얘기하시다가 다윗 바세바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연결되나 궁금했더니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쟁에서 사망한 장소가 네네. 바로 저희가 오늘 보는 이 라빠성이군요. 네네네. 오, 그렇게 보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자, 이곳은 839m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는 함부로 성 밑에 가서 그 기어오르는 어떤 이런 전투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포위하고 있다가 성문을 열고 나오게 한 다음에 전쟁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밑에까지 갔다가 몰래 퇴각을 하고 우리아 혼자 남겨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상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었던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작전을 폈었으니까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나단 선지자한테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그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좀 문득 궁금해지긴 하네요. 우리아도 알았을 텐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럴 때는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 뭐 이것을 느꼈겠죠. 네. 그러면 이 암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궁금한데요. 이 암만이 지금도 요르단의 이 수도로 존재하고 네네. 있잖아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 어땠나요? 자, 신약 성경 시대에도 암만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 처음에 라빠성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폐허가 돼버려요. 폐허가 돼버려서 오랫동안 폐허로 되었었지만 워낙 지리적인 상황과 위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가 이곳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재건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시대 때 프톨레미 왕조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빌라델비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저희에게 되게 익숙한 자, 도시인데 어디서 들으셨죠? 신약 성경에 나오죠. 네네.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2개의 교회가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그 빌라델비아는 어디 있냐면은 터키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빌라델비아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요르단 지역에 있는 빌라델비아잖아요. 이름이 같은 도시예요. 자, 빌라델비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빌라델비아 치즈. 오늘날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네. 똑같은 이름이겠죠. 맞아요. 같은 의미인데 뭐냐면 필라델비아 하게 되면 필로스 아들포스 해서 자, 헬라어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형제애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그레코 로만 시절에 바로 이 지역들, 이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 레바논 지역에 로마가 10개의 아주 멋진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10개의 멋진 도시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명칭이에요. 데가볼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데가는 10개, 볼리는 도시잖아요. 데가볼리 중에 하나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절에도 암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 또 등장하냐면은
이것이 그레코로만 시절에 잘 발전하다가 이제 또 다시 이곳이 그 지진이 많아서 지진에서 황폐화되고 그러다가 AD 639년에 이슬람이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슬람의 또 대표적인 도시로서 이름을 암만으로 개명해서 현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암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암만이라는 도시 하나에 구약과 신약의 그런 이야기와 역사들이 같이 펼쳐지고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그 암몬성에 보게 되면은 다음 같은 어떤 그런 그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라빠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가운데는 필라델비아라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암만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네. 자,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도시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침 여기 이정표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 네. 지금 라빠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상당히 그 고대 도시 같은 그런 느낌들, 유적지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발전해 있었잖아요. 발전했기 네. 때문에 고대 라빠 시절의 성체가 이곳에 일단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그레코로만 당시에는 이것이 아니 그리스와 로마에 많은 신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 가운데서 헤라클레스 신전이 여기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기둥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헤라클레스 신전인데 어느 정도 복원이 되어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비잔틴 시대 때는 이곳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잔틴 시절에 많은 교회들의 흔적이 있고요. 네. 또 이슬람 시대 때는 또 이슬람의 많은 건축물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에 사람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시대의 어떤 다양한 유물들을 한 군데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에 보니까요, 저 멀리 무슨 약간 원형 경기장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저건 뭔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곳 자체가 그레코 로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의 그 문화 유적지에는 항상 뭐가 있나요? 원형 극장이 있고요. 또 경기장이 있고요. 이런 것이 항상 있잖아요. 또 화장실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당연히 이런 것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가볼리 지역이니까요. 네, 성하영님, 근데 지금 보니까 박물관 같은 게 있나요? 이곳에? 네네네. 자, 이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절, 그리고 신약 시절, 그리고 이슬람 시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유적들이 여기서 땅을 파섰을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굴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지금 보관해 놓는 것인데, 뭐 지금 여기까지 이곳을 발굴하는 그 발굴 그 연도가 한 20% 정도밖에 발굴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한 어떤 그 유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역사의 땅을 저희가 밟고 있는 거네요. 정말 네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암만의 수도,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그리고 라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는 현존하는 모자이크 지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지도라고 평가받고 있는 마다바 지역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바 지역 다음 시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